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합성 섬유부터 식탁 위의 비료, 일상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까지 석유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석유는 경제라는 유기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혈액과 같습니다. 만약 이 혈액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듯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오일 쇼크의 본질입니다. 오일 쇼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원유 공급의 급격한 차질로 인해 생산 비용이 폭증하고 이것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급 측면의 충격입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하곤 하죠. 하지만 오일 쇼크는 다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률도 함께 치솟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기업은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고 가게는 실직과 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시장의 논리가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인 셈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대립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과거에도 국가 간 대립 속에서 오일 쇼크라는 이름으로 원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비극의 발단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10월 6일 중동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명절인 욤키프르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이죠. 이것이 제4차 중동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고전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에 힘입어 반격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전선이 아닌 석유 밸브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의 분노한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OAPEC는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석유의 무기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원유 생산량을 5%씩 감축하고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시장은 즉각 패닉에 빠졌습니다. 배럴당 3달러 수준이던 유가는 단 몇 달 만에 12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늘어섰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가로등을 끄고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이 서구 열강에서 산유국으로 이동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시장 경제의 규칙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손가락 하나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 역시 이 파도 속에서 유례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1차 오일 쇼크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유가 폭등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했지만 비용인 원유 가격이 치솟자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974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약 20% 넘게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고 성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망 속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며 지불한 막대한 달러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중동 건설붐의 시작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하며 오일머니를 다시 국내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시기 벌어들인 외환은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생명수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반전은 대한민국이 중화학 공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차 오일 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